안녕하세요. 비전메이커 정재천 대표입니다. 내게 딱 맞는 또한 일반 성도나 교회 학교 등 우리 교회에 딱 적합한 계층별로 표준화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없을까? 그런 거에 착안해서 나의 것이란 뜻으로 마인이란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각 교재도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얼뜻 파워포인트와 같은 류의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포인트만으로는 교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모든 프로그램들, 즉 기능별로 나에게 이 프로그램 참 안성맞춤이야. 또 이 기능은 이 프로그램 참 좋아. 또 이거는 내게 참 익숙한 프로그램이야. 그런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다 교재에 삽입하고 실행해 주므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인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주제별로 또 성경책별로 교재를 만드는 두 가지 기능과 한편 개인별 또는 교회적으로 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통독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시간은 주제별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책 제목을 신구약 개관이라는 책 제목으로 시정각 교재를 만드는데 모두 3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 보시면 이게는 주제별로 책을 만들 수 있는 기능과 오른쪽에는 성경 66권 책별로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제별로 책을 만드는 데는 모두 30권까지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책명 정의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신구약 개관이란 이름으로 책명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책명 이름이 신구약 개관으로 책이 바뀝니다. 자, 책을 만들었으면 이번엔 이제 목차를 만들어야죠. 첫 번째 목차명을 구약 개관으로 했고요. 두 번째 목차명을 신약 개관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차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구약 개관이라는 그런 목차로 한번 교재를 만드는데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이 부분은 제가 서재실이라고 명칭을 정했고요. 가운데 이 부분은 책꽂이, 또 이쪽 부분은 편집실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하나의 책이 만들어지고 그 책 안에 목차가 만들어지고 목차 안에는 대지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겠죠. 또는 1대지, 2대지, 또는 1플롯, 2플롯 이렇게 대지를 정해서 대지명을 정해서 입력을 한번 시켜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마인 소개 구조도로 이름을 붙였고요. 두 번째 단락 명칭을 구약 전체 분해, 세 번째 단락을 구약 핵심 주제로 단락을 입력시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구약의 지도를 한번 넣어서 교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이 서재실에는 15개까지 단락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 오른쪽에는 파일 연결이라고 해서 오늘 설명드릴 목차와 관련해서 내 컴퓨터에서 동작되는 파워포인트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어떤 내 컴퓨터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이 목차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설교
강의를 하면 그걸 녹음을 했다가 녹화를 했다가 이제 그걸 등록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목차와 관련된 인터넷 자료들을 미리 연결해 놓았다가 클릭을 해서 바로 인터넷을 띄워서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요. 한편 맨 위에 보면 성경 책별로 또 장별로 다 성경 1189장별로 개요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마인 소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쪽 편집창에서 마인 소개 구조도에 대한 설명 화면을 이제부터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락에는 구성 요소를 보면 그림을 8장까지 삽입할 수 있고요. 또 한 장의 텍스트 화면에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 즉 글꼴을 달리하는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 이 밑에는 제가 비서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보충 설명창과 독자 노트창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오른쪽에는 오늘 본문 목차와 관련된 강사가 인용할 성경 구절들 또는 인용할 여러 그림 자료들, 또 내 컴퓨터에 작동되는 모든 자료들을 여기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한 목차에 관계해서 15개까지 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그걸로 부족할 때는 여기에 등록을 99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거의 하나의 단락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품 구조에 대해서 저 이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이제 그림자를 만든 걸 한번 넣어봤고요. 두 번째 설명으로는 편집실 화면 편집창에 대한 구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런 자료가 필요한가, 또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오늘 마인 속의 구조도라고 하는 하나의 단락에 그림을 지금 넉 장을 넣었고요. 텍스트에도 자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문 창에다가 마인이라는 제품을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 의미로 텍스트 입력을 하고요. 본문을 저장시키고 그다음 여기 이제 서로 다른 강조한 문구 또는 소제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각각 글씨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마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주제별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 책별, 성경 66권 별 엔터 치고 성경 공부 교재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는 겁니다. 한편 하나의 텍스트 안에 또 다른 그림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삽입하려면 그림 추가 보면 원고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원고 내에 그림을 넣겠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그림을 넣을 것인지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 중에서 하나 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고 내에 이런 그림을 추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림의 크기 위치는 텍스트 창도 그렇습니다만 맨 왼쪽 위에 화살표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조할 문구가 2개 있으면 나머지 2개 필요 없다면 이걸 좀 줄이고 얘를 이렇게 위치를 좀 크게 하는 거죠. 위치를 이동시켰죠. 그 다음에 좀 넓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일반 편집하듯이 편집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글꼴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 환경 설정 또 글꼴 설정이 있는데요. 글꼴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성경 66권 성경 공부 교재가 보이죠? 이 안에 이 부분은 여기 주제별 성경 공부 교재는 여기에 문자를 넣은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것이 지금 현재 겸명적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견고딕으로 바꾸고 싶다. 견고딕으로 바로 바뀌었죠. 그냥 글씨 서체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이제 커졌죠. 그다음 한편 이쪽 오른쪽 주제별 성경 공부의 강조 문구 이쪽을 고치고 싶다면 여기에서 똑같이 그다음에 엽서체로 해볼까요? 그럼 엽서체로 됐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20을 좀 키우고요. 그 다음 한편 이거의 바탕색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바탕색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탕색 정의를 해서 연한 하늘색 좀 더 자세하게 더 보려면 또 연하게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바탕색이 바뀝니다. 지금 이제 이걸 클릭을 했고요. 바탕색이 필요 없으면 다시 이제 투명을 클릭해주면 바탕색이 없어집니다. 그냥 글꼴 색깔도 남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아주 진하게.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진하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텍스트 안에 이건 본문이고요. 텍스트 안에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글꼴을 편집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하고 겹치니까 가령 이런 건 엔터 쳐서 그 다음 줄을 넘어가고 만들어주는 제가 설명드렸더니 그런 내용입니다. 표준 성경 공부 만들어줄 프로그램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텍스트 보기 하면 요만큼 이제 줄여봤겠죠. 이런 식으로 한 텍스트 원고를 이제 편집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게 주제별로 만들 수 있는 것과 성경 책별로 만들 수 있고 그 밑에 책명을 30개까지 만들 수 있으며 또 하나 책에는 목차를 30개까지 만들 수 있고 물론 뭐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목차를 이렇게 단락을 15개까지 정해줄 수 있는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입체적인 구조가의 장점은 어떤 단락과 단락 사이에 새로운 단락을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그래서 단락 추가 이걸 클릭을 하고 단락 추가를 누르면 이 단락 앞으로 새로운 단락이 빈 단락이 들어가서 거기에 다시 단락명을 정하면 되고요. 또는 뭐 5번째면 5번째 클릭을 해서 여기에 단락명을 정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삽입 연결되어 있죠. 이 단락 구조도에 추가로 설명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면 또 그림 추가를 해서 추가된 그림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쪽 비서실은 내게 필요한 자료들 예를 들자면 성경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클릭을 해서 성경 구약의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이 문구를 복사해서 이런 데 삽입을 해서 오늘 강의 중에 필요한 것 성경 구절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 책꽂이 부분에 아까 좀 전에 클릭 이걸 삽입을 하면 오늘 개역개정의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또 룻기서 3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인데 이번에는 공동 번역을 볼까요? 공동 번역으로 룻기서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삽입. 그럼 이제 공동 번역으로 들어가죠. 이와 같이 성경 번역 성경 12개 원어까지 포함해서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걸 보면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요건 이제 편집실, 이걸 책꽂이, 이거 서재실이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왜 이런 시청각 교재가 왜 필요한가 설명을 제가 전하는 대로 넣어놨는데요. 목사님들 보면 자료들이 여러 군데 이게 섞여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그걸 하나의 구슬을 꿰매듯이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목차로 이 목차에 들어갈 내용 또는 아예 책 제목에 들어갈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해서 흩어져 있는 것이 2차적인 구조라면 이게 3차적인 구조로 만들 수 있다. 어떤 때는 파워포인트로 하나를 다 몰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합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 때 뭐 어떤 데는 1400장, 1500장씩까지도 만드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어, 상당히 컴퓨터 성능도 좋아야 되고 다른 내용으로 건너뛰려면 이게 또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3차원적인 이런 에,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교재 개발이 필요하고 이렇게 삽입하기가 좋아야 되고 시각하는 능력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파일 연결이라는 건 내 컴퓨터에서 작동된 어떤 프로그램도 다 등록을 해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파워포인트 자료대로 예를 들자면은 강사의 파워포인트 자료다. 현대 이스라엘 독립전쟁사에게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포인트가 등록되고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작동된 모든 것을 다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프로젝터 화면으로 좀 성도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을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 송출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강사님은 이게 지금 프로젝터 화면을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대기 자막인 그림 1번이 그 다음 대기로 넘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프로젝터에 어떤 화면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 좀 옮겨서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터는 이 화면에 나가고 있고 지금 내 화면에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과 그 다음 나갈 예정인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송출 버튼 누르면 지금 예정인 화면이 프로젝터로 나가고 다음 대기 자막인 그림 2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시 시청자 성도합원 화면 하면 이렇게. 그래서 성도는 이 화면을 보는 것이고 강사는 이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구나. 요 다음 대기 자막이 이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릭하는 것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다 끝나면 다시 첫 번째 텍스트 원고 첫 번째 화면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대기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소개 설명을 다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인 뭐가 되나요? 구역 전체 분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